작년도에는 약 4억 중반대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 이어폰, 상담원 이어폰 같은 거를 꽂고 막 지하철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아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지금 겉보기에도 되게 어리신데 제가 세오클럽이라는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같이 사무실도 쓰고 굉장히 친해진 대표님이신데 길경빈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에스칼 프린트라는 프랜차이즈랑 그리고 에스칼 디렉션이라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길경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근데 겉보기에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20살, 이제 갓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생이신 거예요? 05년생입니다. 05년생이요? 새삼 알고 있었지만 새삼 되게 어리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창업한 지가 조금 적진 않다고 들었어요. 네. 기간이. 첫 창업을 이제 같이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 됐었고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약 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만 3년 정도. 그러면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에스칼 프린트랑 에스칼 디렉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에스칼 디렉션이라는 회사는 UI UX 디자인하고 기획을 좀 주로 하는 디자인 에이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칼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무인 프린트 프랜차이즈로 이제 전국에서 24시간 동안 프린트를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무인 매장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하셨는지 조금 되게 신기한데 뭔가 이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전에도 이제 창업팀에 저는 같이 들어가 있었고 팀원으로 소속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UI UX라는 이제 파트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기획이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프린트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게 됐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나도 프린트가 필요한데 하러 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하러 가자니 이제 뭐 PC방이나 해봤자 스터디 카페 이 정도인데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내가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다른 비슷한 곳에서 레퍼런스를 참아서 좀 더 디벨롭하여 만든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시다가 내가 프린트를 좀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프린트 카페를 한번 차려야겠다 해서 하신 거네요. 그럼 에스칼 프린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뭔가 좀 초기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다 보니까 제 명의로 쉽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뭐 도장을 찍거나 할 때도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뭐 에스칼 디렉션이야 뭐 집을 그냥 사무실로 해가지고 재택으로만 해도 되는 사업이었지만 에스칼 프린트는 사업장이 필요했고 특히나 1층에서 해야 되는 영업이다 보니까 보증금이라던가 뭐 월세, 임대차 계약 이런 게 다 생소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네. 대신 같이 가서 막 도장 찍어주시고 하셨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 거 명의로 다 계약을 했고 거기서 세무 대리인으로 이제 납세 보증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납세 의무자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제가 납세를 할 수 있는 신분이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모님에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보증인을 세워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세금을 낼 때.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저는 학생 때 창업했을 때 사업자 없이 해가지고 세금 폭탄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일 때 창업하면은 납세 의무자가 부모님의 그렇죠. 보증인에도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납세 대리인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저 처음 알았어요, 이거 진짜로. 그러면은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에스칼 디렉션이랑 에스칼 프린트의 뭔가 지금 현재 규모나 막 매출이라던가 그렇죠. 네. 규모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중소기업 정도 규모이고 당연히 근데 거기서도 소기업에 이제 빠진 느낌인 거고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도에는 약 4억 중반대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점포가 총 몇 개죠? 점포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가맹점 기준 지금으로서 약 19개점 19개점 정도 될 거고 거기다 샵인샵이라던가 이제 저희가 부가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데까지 합치면 약 25개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와, 대박이다. 샵인샵이라는 혹시 개념이 어떤 거죠? 샵인샵이라는 것은 뭐 일반 스터디 카페나 뭐 PC방, 뭐 무인 카페 이런 거 운영을 주재화를 다른 걸 하고 있고 거기에 부가 서비스 다른 이제 부재화로 이제 저희 거 서비스를 넣는 경우가 이제 샵인샵으로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약간 그 뷰티 쪽으로 따지면은 네일샵에서 막 그 눈썹 문신 같이 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사실은 이제 무인 프린트샵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랑 뭔가 지금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는 24시간 이제 전화 상담이 되는 고객센터를 쿠팡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간대는 당연히 ARS 응대만 자동으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유선 상담이 된다는 점, 그리고 나서 서버에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 사무실에서 편하게 서버로 올려놓고 매장에 가서는 핀 번호만 입력하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구축되어 있습니다. 와, 24시간 문의는 진짜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사실 옆에서 보고 있어요. 저는 문의를 여기다가 이 뭐라 그래요? 이어폰? 이어폰. 그 이어폰 상담원 이어폰 같은 거를 꽂고 막 지하철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맹점을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매장 임대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약 기본 비용 약 한 1,800만 원대에서 뭐 2천만 원 초반대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는 가맹점에 대한 매장 규모라던가 스펙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전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돈을 지불하면은 프린트라던가 이런 걸 다 임대가 가능한 건가요? 프린트는 임대가 아니라 구매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럼 오. 소유권도 다 점주님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폐업하거나 하실 때도 이 프린터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중고 판매를 하거나 차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감가는 있겠지만요. 직접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구나. 네, 나중에 네. 그만하면은. 맞습니다. 그럼 혹시 가장 잘 나오는 매장 기준으로 네. 한 달에 프린트샵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한 600 정도, 600에서 한 650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데들도 있고요. 저희 본점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잘 나왔을 때 뭐 700만 원 이렇게까지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6, 700이라는 그 매출 규모가 되게 적어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진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75%가 마진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 대비 순수익이 좀 더 크다라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쵸. 따지고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종이? 요런 사용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쵸. 종이나 토너 또는 뭐 전기료 해봤자 월 10만 원대? 그 정도랑 인터넷 비용? 뭐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걸 부업으로 가맹점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다. 그쵸. 대부분은 부업이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부업이고요. 샵인샵 같은 경우에서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인 매장이라는 점에서 원래는 프린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C방에 가서 하거나 막 이런 데 그쵸. 가서 하잖아요. 근데 무인 매장에 이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좀 10분을 더 있든 어쩌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새벽 시간에 급하게 프린트해야 되는 건들 있잖아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 빨리 가가지고 편하게 싼 가격에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이건 무인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내가 좀 답답하거나 할 때 고객센터에 연결해야 된다라던가, 뭐 아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고객센터에 연결해야 된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바로 물어볼 수 없다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다는 점, 이런 게 좀 단점이 되겠죠. 다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점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응대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장점이 되겠고요.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벌어지는 거니 그런 게 또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인 프린트샵이라는 게 창업 비용이 낮다 보니까요. 빨래방 옛날에 유행했을 때보다 빨래방은 창업 비용이 최소 1억이거든요. 진짜요? 네, 1억 정도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빨래방 하나 오픈할 걸로 프린트샵은 5개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하면서 혹시 내가 물론 어리셔서 아직 못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뭔가 삶의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진 게 있다. 어릴 때 좀 더 약간 잘 나타나는 특성인 것 같은데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만나는 사람의 분야가 좀 넓어졌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걸로 치면.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그럼 만약에 다시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이 일을 하실 겁니까? 고민을 하시네. 다시 하고 싶기는 한데요. 다시 한다라고 할 때 좀 더 약간 탄탄하게 좀 초반에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초반에 약했던 부분이 조금씩 커지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요즘 좀 개선하려고 회의도 더 많이 하고 내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인력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쵸. 추세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가맹점이 25개 정도 되시잖아요. 네. 이거는 영업을 어떻게 해서 모으신 건가요? 우선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뭐 당연히 크게 영업을 안 했어요. 초반에 뭐 프랜차이즈까지 하기에도 뭐 1년은 우선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평온하게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매장 지나가시다가 본 저희 광주 지역의 어떤 건물주분이 연락을 오셔서 본인 건물에다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뭐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찾다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저희한테 오시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장사의 신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그 유튜브 채널 일화를 다루는 장사의 여신 채널에 이제 출연하면서 그때 좀 가맹점들이 서울이나 이런 곳에 좀 많이 진출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다던가, 그 이외에 제가 방송사 인터뷰라던가 뭐 연구 참여 이런 거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뭔가 가맹점을 하나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대표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는 뭐 말이 프랜차이즈라서 본사에서 다 도와주고 뭐 하는 것도 맞지만 본사에서 돈을 대신 벌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본사를 직원으로 고용한다라는 입장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본사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길잡이가 돼주고, 그리고 뭔가 어드바이징 해주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지, 거기다 나에게 돈을 벌어와 라는 입장으로 다가가셔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말리고 싶고요. 이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소자본 창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오늘 인터뷰 되게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뭐 많은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인 창업을 이제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워낙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경민 대표님께서 랜딩 페이지를 또 열심히 만들고 계셔가지고 여기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링크, 더보기 링크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혹시 뭔가 에스컬프린트 쪽으로 창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 누르셔서 한번 연락해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건 저희 사전에 합의되어 있진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통해서 들어와서 메리아빈을 통해서 신청했다. 메리아빈을 통해 신청했다.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저희 가맹교육비에 100만 원을 빼드리겠습니다. 오! 네. 가맹교육비에 100만 원을 빼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더보기 링크를 신청해 주실 때 메리아빈 영상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1688-4272 ARS 3번.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